네,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어떤 그 지진의 그 진원지로는 인도가 꼽힙니다. 과연 인도가 지금 머지않아 IMF의 구제금융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그 전망 기사들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은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라든가 수출 시장, 수출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될지, 자, 코트라 시장조사 실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선화 실장님 전화 연결해서 한번 좀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매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인도 쌍둥이 적자다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상황을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인도 경제가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그 최초로 인도 통화인 루피아의 그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다가 다시 이번 주 초에 환율이나 주가 지수, 국채 이자율과 같은 그런 주요 금융 지표가 급격히 변동했죠. 네. 네, 이러한 상황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물론 미국의 출구 전략에 따른 그 양적 완화 축소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인도 자체의 경제 성장률 둔화하고 그다음에 또 재정 수지 악화, 그다음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 시장에서의 불신 등이 뒤섞여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01년까지 8년간 연속해서 8 내지 9% 수준이었던 인도 경제 성장률이 2012년부터는 5% 내로 떨어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하고 재정 수지 적자 규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무역 수지 적자는 인도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라서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주요 요인이고요. 여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인도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 것도 재정 적자를 이제 부추긴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인도 네. 정부가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그 불필요한 수입품 억제 정책을 취했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인도 통화인 루피아의 가치 하락이 인도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내년에 5월로 예정된 인도 총선이 있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보태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제 벗어날 것인지는 인도 정책 당국이 통화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인도하고 관계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네. 인도에 투자를 했거나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인도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9대 수출 대상국이었고 또 해외 투자 쪽으로는 10대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순위상으로는 이렇게 높아도 금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총 수출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와 3% 내로 크지는 않아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개별 기업과의 거래를 또 들여다보면 그렇죠. 예, 급격한 이제 루피아의 가치 절하와 또 앞으로도 계속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인도 바이어들이나 또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력이 상당히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요 외국으로부터의 그 수입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또 특히 이제 기계나 장치처럼 이제 덩치가 큰 구매 단가가 큰 경우에는 인도의 구매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개별 기업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인도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더 요구하거나 또는 이제 대금 결제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좀 주의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장님. 네. 참 얼마 전에 이렇게 시장조사실장님으로 이렇게 임명되시자마자 아주 그냥 너무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도 하면은 우리가 브릭스 중에 하나로서 어마어마한 또 소비 시장이 열려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많이 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자동차라든가 전자 이런 대기업들 좀 상당수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도 네, 있는 것 같고. 네네.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네. 아니면 뭐 좀 판매라든가 자금 회수라든가 이런 거가 좀 여의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까? 아니면은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직 이제 시장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네. 예, 이제 크게 우려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문제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나 LG전자처럼 그 대기업에서부터 또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까지 굉장히 많이 그 여러 업종에 종사를 하고도 진출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인도에 나가 있는 우리 이제 기업들은 지금으로서는 한국으로부터 그간 수입해오던 부품 소재의 이제 수입 비용이 인상이 되고 네. 또 인도 정부가 이제 외화 송금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는데 대체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좀 줄이고 현지에서 소싱을 늘리는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또 도움이 되는 것은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역으로 루피아 가치가 하락이 됨에 따라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건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실제로 또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현지에 나가 있는 그 자동차 그 대형 기업인 이제 피아트 인디아나 르노, 닛산 인디아와 같은 그런 이제 큰 기업들은 수출을 이 기회에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한국 그 부품 기업과의 기존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하에 또 저희 코트라랑 사업을 좀 더 하자 이렇게 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참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타 자동차 생각이 네, 납니다. 타타도 그렇죠. 네. 예. 그 실장님, 그 인도는 결국은 IMF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인도가 이제 금융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좀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경제 그 펀더멘털이 급격히 악화된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투기적인 성격의 공격이 없다면은 즉각적으로 이제 외환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이제 외환 보유고라든가 경제 성장률이 예전에 과거 인도가 외환 위기를 겪었던 91년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인도 정부 자체도 외환시장 개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네. 네, 인도 외환 보유고에 그 심각한 등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에는 그 인도 정부가 항구나 부동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을 포함해서 현재 그 위기 신호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추가적인 정책도 준비하고 있어서 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 예, 실제로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도 그렇고 또 외국 기업도 이렇게 좀 이제 의견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네. 지금 당장 인도 경제가 지금 이제 침울하긴 한데 IMF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내년 5월에 예정된 그 인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간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를 미뤘던 그 인도의 대기업들이라든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눈길을 끌었던 경제 지표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당장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뭐 루피아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또 기회가 열린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들도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실장님 그 말씀 듣다 보면은 뭐 경제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 정치다. 역시 정치 불안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죠. 예. 향후 좀 그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 위기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뭐 지난밤에 그 FOMC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또 출구 전략이 좀 더 이제 가시화될 수 있다. 연내에는 뭐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향후 좀 예. 이제 그 이런 신흥국 위기설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좀 꼽아주시죠.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적자라든가 그 외환 보유고가 낮은 것 때문에 여러 신흥국에서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직접 유발했던 미국의 출구 전략이 정말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이 될 거고 또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게 가장 첫 번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거론되는 국가, 인도를 포함해서 이 정부의 정책이 신뢰성 있게 계속 추진되느냐가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인도만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내년에 5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강력한 정책 추진이 뭐 한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정부가 현재 추가로 준비 중인 그 위기 방지 정책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최근에 또 인도 중앙은행장을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된 아하. 그 라구람 라잔 은행장의 그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그 인도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여부의 그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장님 뭐 이건 짧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외환 보유액 이런 거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훨씬 더 이제 적은 걸로 많이 좀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인도와 좀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향후 좀 어떤 것을 좀 조심해야 될 것인지 좀 관련해서 좀 그 실장님 좀 파악해 두신 게 있으면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출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인도와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향후 변수가 그 국제 원자재에 대한 국제 가격하고 그다음에 원자재를 이제 부품과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그 경제 회복이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트라의 김선화 시장조사 실장님이셨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실장님 이렇게 사진으로만 제가 뵀는데 그러니까 임원이 되고도 남을 그런 관상이시네요. 제가 좀 이렇게 딱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저도 한번 봐주시지. 제가 다음에 제가 봐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이렇게 제가 관상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 한참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경제도 경제인데 인도 지금 뭐 구제금융을 신청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막 해외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적으로는 그 야당과 여당이 이제 불화가 너무 심해서 그 뉴스 보니까요. 그 인도 국민당 그 마무한 신 총리 있잖아요, 총리. 네. 총리가 지금 석탄 게이트 이런 게 연루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좀 신뢰를 좀 잃고 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또 한쪽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한테도 많은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시사하는 그런 인도의 어떤 그 금융 위기, 인도 루피와의 통화 가치 급락 이런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임채연 기자가 준비한 은행권의 생생한 그 이야기들, 과연 요즘 은행권엔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